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위만조선, 고조선 계승설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만조선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문제가 누구냐면 기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 역사에서 참 예민한 문제인데요. 이 기자에 관한 내용인데, 세 번째 위만조선, 고조선 계승설입니다. 우리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주무왕이 기자를 조선왕으로 봉했다 이런 규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조선이라는 말이 처음 이게 등장을 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그럼 이 조선은 어떤 나라냐? 그러면 반대로 무왕이 기자를 조선의 제후로 봉했다, 왕으로 봉했다. 그러면 무왕은 주나라인데 주나라 왕이 어떻게 고조선의 나라에 기자를 봉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주나라는 주나라고 고조선은 고조선인데 남의 나라 땅에 기자 제3자 기자를 봉할 수가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무왕, 기자, 조선 이 세 글자가 문제가 돼서 그 뒤에 이것이 이제 역사가 여기서 이제 먼저 조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에 봉했다는 말이 이건 말이 틀리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지 조선, 조선에 갔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은나라가 은이 이제 쇠퇴를 하자 기자가 조선으로 갔다. 그래서 조선을 조선 사람들한테 예의를 가르쳐줬다.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러한 표현들이 사기에 나오고 또 한서에 나오는 기자와 조선 이러한 이 규절들이 나중에 이제 역사 왜곡의 이제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 역사가 왜곡되는. 이제 심지어 이제 또 후한서에 이런 말이 나와요. 준왕을 기자의 후손으로 둔갑시켜서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 기자의 후손인 것으로 왜곡해서 결국 고조선은 곧 중국 기자의 나라다. 또 준왕이라고 나오는데 이 준왕은 이제 제가 이제 위만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얘기를 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만이 이제 준왕을 침략을 해서 소위 말해서 위만 조선을 세우는데 그 위만이 침략을 한 그 준이 누구냐? 이 준을 기자의 후손으로 이제 중국에서 역사를 아무튼 왜곡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자, 위만, 준왕 이 세 관계가 지금 우리 역사에서 이제 뒤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위만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미리 기자와의 관계, 준왕과의 관계를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3자 관계가 우리 역사에서 왜곡되기 시작했다.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야시는 1892년 조선사에서 이렇게 썼어요. 앞에 한 얘기들을 이제 이분은 일본 나름대로 이제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기자가 주무왕을 피해 조선으로 와서 평양에 도읍을 했다. 하야시는 평양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네요. 평양에 도읍을 했다. 기자의 후손 준왕 때에 연의 사람 위만이 상투를 들고 오랑캐 복장을 하고 들어와 준왕을 속여 습격하니 도망해 조선이 망하고 위만이 왕이 됐다. 기자가 처음 조선에 온 지 900여 년 만이다. 그래서 이 역사를 왜곡한 일본 학자들의 논리는 뭐냐면은 기자가 조선에 왔고 근데 기자 동래서를 지금 사실화해서 만들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 고조선이 망했는데 고조선이 결국 위만이 습격을 해서 준왕을 물리치니까 결국 조선이 망한 것이다. 그래서 위만이 왕이 돼서 위만 조선이 성립이 됐고 그렇게 해서 기자가 조선에 온 지 900년 만에 이러한 일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이 논리는 이 일본의 논리는 뭐냐? 이 식민사학자의 논리는 뭐냐면은 우리 고조선을 일단 부정을 하기 위한 거예요. 고조선과 분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고조선의 나라가
없고 고조선은 이미 망했다고 보는 것이고, 예? 위만하고 위만이 준을 이제 쳤는데 그 준이 누구냐? 준이 기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고조선이 어떻게 됩니까? 고조선이 준왕의 후손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역사가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것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일본 사람들은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맨 위에 단군의 고조선을 인정하지 않고 기자조선부터 인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고조선을 대체한 나라를 기자조선으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위만을 설명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역사를 좀 왜곡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스다 소키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스다 소키치는 뭐라고 했냐면은 위만이 압록강 이남을 지배했다. 그러니까 완전 고조선을 지배한 것처럼, 그래서 한반도 우리 위만 조선을 요동해서 한반도로, 그러니까 압록강 이남을 지배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위만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 평양 이 압록강 이남에 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얘기죠. 원래 위만은 어디 있었느냐, 이쪽 요서 쪽에 있었던 걸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위만을 고조선 안으로 고조선을 멸망시킨 걸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만의 위치가 압록강 이남에 있었던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지리적으로도 완전히 왜곡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병도는 어떻게 봤느냐? 이병도 박사는 위만은 순수한 외민족 계통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연나라에 있었던 토착 조선인이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이 준왕을 내쫓은 이 위만을 연나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같은 고조선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위만의 침략을 지금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위만이 망한 것을 가지고 이제 고조선이 망한 것으로 역사를 이제 둔갑을 시키게 되죠. 문제는 뭐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조선은 고조선이고 위만은 위만이고 기자는 기자고 따로따로 놓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고조선 안에서 발생한, 그러니까 고조선이라고 한 단군을 부정하고 기자로부터 시작한 고조선을 보고 그 나라를 위만이 와서 점령을 했다. 그런데 그 위만이 나중에 한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위만이 망하니까, 그러니까 위만이 망한 것이 바로 고조선이 망한 것이다. 좀 이렇게 좀 역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조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우리가 위만 조선 고조선 계승설, 즉 뭐냐,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었고 있었다면은 기자조선밖에 없었는데 그 기자조선의 마지막 어떻게 됐느냐, 그 준왕을 위만이 와서 물리쳤고, 물리친 위만이 그 우리 기자의 후손 준왕을 물리쳤는데 그 다음에 한나라가 그 위만을 물리쳐서 이쪽 서쪽을 다 평정을 했다. 그런 다음에 한사군을 뒀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지금 이렇게 역사를, 그러니까 위만을 조선 사람으로 둔갑을 시켜요. 그러면 그 위만이 고조선 왕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위만은 고조선 왕이 아니에요. 위만은 연나라 사람이에요. 근데 이병도가 위만을 상투 쓰고 왔다고 해서 조선 사람으로 둔갑을 시켜요. 틀림없이 사마천 사기에도 위만은 연나라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연나라 사람이죠. 그러면 설령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연나라의 침략자인데 위만을 침략자라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위만을 조선 사람으로 둔갑을 시켜요. 그러면서 위만이 준왕을 보내라고 고조선을 승계해가지고 나라를 세운 것처럼, 그러면은 위만은 있고 고조선은 사라지잖아요. 우리 역사에서 위만은 위만이고 고조선은 고조선이지, 어떻게 위만이 연나라 사람 위만이 상투 틀고 들어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위만이 어떻게 고조선 사람이 되냐는 얘기죠.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조선이 우리 고조선 역사도 깔아뭉개고 없애버리고 위만을 고조선의 왕으로 우리가 추대한 것처럼 역사를 둔갑시키는 이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그러니까 일본 식민사관이 우리 조선 역사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요. 그냥
단군이 없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 역사를 짜맞추기를 해요. 가짜에다가 가짜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가짜를 만들고 가짜를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위만을 조선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니까 그 위만을 고조선 왕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나라하고 위만이 전쟁을 했는데 한나라가 이겼다. 중국 한나라가 이겼다. 그래서 고조선이 다 중국에 의해서 평정이 됐다. 이렇게 역사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우리 교과서는 어떻게 배우고 있느냐? 중국의 지난 교체기에 1천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망명한 위만은 세력을 키워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그게 언제냐면 BC 194년이에요. 그 후에 고조선은 더욱 발전된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하면서 한반도 중남부의 진과 중국이 한 사이에 중개목으로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한무제가 침공을 받아 1년여의 항쟁 끝에 결국 고조선은 멸망하였다. 이것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우리 단군, 고조선, 위만, 기자에 관한 문제예요. 이 얘기가 뭡니까? 위만이 망명해서 위만이 들어와서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으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얘기는 위만이 고조선 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절대 위만은 고조선 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과서는 위만이 고조선이 왕이 된 것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위만은 위만이고 고조선은 고조선이지. 어떻게 위만이 고조선의 왕이 됩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만을 조선 사람으로 이 착시 현장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역사를 왜곡해서 고조선 왕으로 가짜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 교과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지리적으로 위만이 어디에 있었느냐? 요소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한반도 대동강 평양에 있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고조선이 망했는데 마지막에 이 준왕을 몰아내고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이 왕이 됐고 그래서 그 나라는 어디 있었느냐? 평양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라는 걸 만들려고 평양에 있었던 게 아닌데 평양에 있었던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고조선이 조그만 나라, 아주 조그만 나라로 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한과 한무제의 침략을 받아서 고조선은 망했다. 지금 이 가짜 얘기를 하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역사를 왜곡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한사군, 낭낭군과 같은 한사군을 설치했다. 그래서 중국이 이 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했다. 그런 것처럼 조선 너희들은 우리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왜? 한무제가 위만을 쳐가지고 고조선을 쳐서 한사군을 둬서 2000년 전에 한사군을 두었듯이 한사군은 중국의 식민지죠. 한사군을 설치했던 것과 마찬가지 이치로 이제 오늘날은 뭡니까? 20세기에 와가지고는 일본이 조선 너희들을 침략해서 이렇게 하겠다. 너희들은 침략을 받았던 민족이니까 다시 과거에는 중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 일본의 침략을 받아야 된다. 침략을 받아도 그 논리가 뭡니까? 과거에 중국의 침략을 받아서 한사군이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 또다시 우리 일본의 침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논리를 지금 일본 사람들이 개발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우리 역사 연표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면은 BC 2333년에 고조선이 세워졌다.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니까 BC 2333년을 표기를 했네요. 근데 망한 건 언제냐? 108년에 망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108년에 망했다는 고조선, 이 108년은 누가 망한 거냐? 앞에서 얘기한 위만이 요 108년은 이것은 위만이 한무제한테 망한 연도가 108년이에요. BC 108년. 고조선은 108년에 망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우리 역사가 왜곡돼 있어요. 왜곡돼서 표기돼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왜곡하려고 조작해 놓은 그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위만이 망한 것을 고조선이 망한 것으로 이렇게 108년을 적어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고조선 설명란에 국립중앙박물관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보면은 고조선은 중개무역 문제로 일어난 한과의 전쟁을 한무제하고 중국 한하고 전쟁에서 1년여에 걸쳐 맞설 만큼 강성한 국가였으나 오랜 전쟁으로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 기원전 108년에 망했다. 기원전 108년에 망한 것은 누가 망한 거죠? 이것은 고조선이 망한 게 아니라 위만이 망한 거예요. 이 한하고 전쟁을 한 건 누굽니까? 위만이죠. 위만이 한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108년에 망한 거지 고조선이 망한 게 아니란 얘기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역사가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만을 끌어들여서 고조선이 망한 것처럼 이 망국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위만 조선은 고조선이 아니다. 그렇죠. 위만은 위만이고 고조선이 아니다는 얘기죠. 이 조선이라는 명칭은 위만 조선이라고 했을 때 이 위만 조선은 조선이라는 지명을 따다가 위만 조선이라고 붙인 것뿐이지 하나의 나라로서의 기능을 한 것이라고 우리가 보기도 사실은 좀 어렵지요. 그냥 조선이라는 지명을 따서 위만 조선이라고 한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아무튼 위만 조선은 위만 조선이고 고조선은 고조선이죠. 신채호 선생은 뭐라고 했느냐? 기존 역사서에서 3조선 분립 사실을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3조선이라는 용어를 단군, 기자, 위만, 단군, 기자, 위만 이게 3조선 아주 대표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이 본래 3조선이라는 것은 신, 불, 말 이거 뭐냐면 우리가 진한, 변한, 번한, 망한 이것이 3조선이지 단군, 기자, 위만이 3조선이 아니다. 이 얘기를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밝혀준 것이죠. 위만조선은 어떤 나라냐? 위만조선은 이 번안의 서쪽 모퉁이에 있었던 작은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단호하게 단재 신채호 선생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위만조선은 도둑 정권이에요. 도둑. 위만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준왕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잖아요. 준왕. 그러니까 준왕을 몰아내고 속여가지고 연나라에서 상투 들고 와가지고 속여가지고 준왕을 몰아냈는데 그래서 위만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도둑 정권이다. 예? 속여가지고 정권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서 위만은 한국사가 아니다는 얘기. 한국사 역사에 포함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고조선하고는 별개니까. 위만조선은 뜨내기 도둑질을 하던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은 거 도둑 정권이지 고조선이 왕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우리 역사는 뭡니까? 위만이 고조선이 왕처럼 가르치고 있어요. 위만은 고조선 왕이 아니죠. 연나라에서 도망온 뜨내기 도둑대. 이 단호하게 단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 번안을 침략한 거예요. 번안에는 이렇게 쭉 6대 기시 왕이 있는데 아무튼 윤내원 교수는 뭐라고 했냐? 위만 조선은 고조선과 같은 지역에 대체된 세력이거나 후계된 세력이 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고조선의 대체 세력이라든가 고조선의 후계 세력이 아니에요. 후계 정권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 별개 정권이라는 얘기예요. 위만은 기자국 정권을 탈취해 위만 조선을 건립했다. 그러니까 기자라는 것은 버잔의 준왕의 정권을 탈취해 가지고 위만 조선을 건립한 거지 고조선은 별개다는 얘기죠. 보세요. 지도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심양쯤 되고요. 단재 선생이 얘기한 3조선 중에 하나가 이 번안이 이 진안이 이쪽에 여기가 진안이 있고요. 진안이 있고 여기가 번안이에요. 이 일대가 번안이에요. 이 3조선을 나눠서 단군이 3조선 나눠서 존재했어요. 이 밑에가 이제 한반도가 마한이에요. 한반도가 마한인데 한반도 마한 위에 이제 이쪽에 뭐 요녕성 이쪽에 길림성 이런 쪽은 진안이고 그다음에 요녕성 이쪽 요서 여기가 이제 바로 여기가 이제 요서 지방인데 요서는 번안이라고 그래요. 그 3조선으로 단군이 3조선 나눠서 통치를 했는데 그 번안에 여기에 있던 왕이 누구냐면 여기가 마지막 왕이 준왕이에요. 이 준왕을 위만이 와서 정권을 탈취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위만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여기다 세운 거예요. 여기다 요 위에다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위만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이 번안을 와서 위만이 조그만 나라를 세웠지만은
고조선 진안, 만, 번안은 그대로 있고 위만이 한쪽에 이 번안의 작은 곳에 와서 이 준왕을 속이고 정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위만이 언제냐면 BC 194년부터 108년까지 80여 년을 여기 한 구퉁이에서 통치를 한 거예요. 이 한쪽 구퉁이에서 이 서쪽 번안의 서쪽 모퉁이에 왔던 위만을 이렇게 자그마한 위만을 대고조선의 전체인 것으로 우리 역사가 지금 우리 교과서도 좀 왜곡돼 있다는 거예요. 위만은 절대 고조선을 계승한 나라가 아니에요. 위만은 그냥 연나라에 있었던 도둑대가 와가지고 권력을 빼앗은 도둑 정권이라는 말. 단재 선생의 표현이 좀 뭐하지만 그냥 이 자체가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고조선과 위만은 별개다. 위만조선은 별개라는 것을 역사 연표로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요. 결론이 뭐냐? 고조선은 위만 정권이 아니고 위만 정권한테 부여로 계승됐다는 얘기예요. 북부여. 그러니까 고조선 다음에는 세운 나라는 위만이 아니에요. 위만은 완전 별개예요. 고조선 다음에는 북부여예요. 북부여. 그러니까 고조선에서 북부여로 나라가 이어진 것은 뭐 침략으로 주고받고 한 게 아니라 고조선 왕이 북부여 왕한테 물려준 거예요. 어떻게 물려줬냐? 보세요. BC 239년에 북부여가 건립이 돼요. 북부여. BC 239년. 그 다음에 고조선이 언제 그러니까 망했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붕괴된 것은 BC 238년이에요. 고조선이 북부여가 이 해모스죠. 해모스가 북부여를 세우니까 단군이 왕권을 북부여의 해모스한테 넘겨줘요. 그래서 고조선은 붕괴가 238년이고 북부여가 세워진 때는 239년이에요. 그 1년 만에 이제 고조선의 모든 왕권을 해모스가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이제 고조선 역사에서 붕괴되고 북부여라는 새로운 나라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북부여가 고조선의 땅을 그대로 이어가지고 고조선의 만 진한 변화를 그대로 이어서 북부여가 해모스가 통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해모스도 그래서 단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군 해모스라고 부르게 돼요. 우리 역사가 239년, 238년에 북부여로 왕권이 넘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고 그런데 이제 북부여 체제 아래서 위만이 194년 아까 말씀드렸죠. 위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번조선 준왕을 무너뜨리고 한쪽 구퉁이를 찬탈을 한 거예요. 정권을 찬탈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안, 망한, 변화는 그대로 고조선이 망하면서 북부여한테 넘겨줬어요. 그래서 북부여가 계승을 했어요. 그 체제 그대로 가지고 이제 해모스 단군이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때 있던 이 번조선의 준왕을 그러니까 서쪽 경계선이죠. 그쪽에 이제 위만이 반란을 일으켜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위만을 진압하려고 북부에서 군대도 보내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결국 이 위만은 어떻게 됐냐? 한나라하고 108년에 전쟁하면서 망했어요. 그 자리에 이제 한사군이 들어서면서 그 자리에 한사군이 들어섰는데 그럼 한사군이 어디까지냐? 고조선은 그대로 여기 아까 진안, 마한 이쪽에 마한 변환이 있었어요. 이렇게 3체제로 운영했어요. 문제가 된 것은 진안, 마한, 변환 고조선이 북부여로 넘어갔어요. 왕권을 해모스한테 다 넘겨줬어요. 그런데 요때 이제 요 번안에 왕 준왕을 위만이 여기 침략을 해와서 이쪽에 여기 어디냐면은 여기 이제 산해관이 있는 갈석산이 있는 중국의 서쪽 경계선이죠. 요쪽에 이제 위만이 들어와서 한쪽 지역을 이제 서쪽의 모퉁이를 여기를 차지했어요. 그러면서 북부에서도 위만을 가서 이제 내몰려고 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치고 했었는데 결국 이제 위만이 여기서 이제 한나라가 쳐들어와서 위만을 망하게 되죠. 위만이 망한 이 자리에다가 뭡니까? 한사군을 여기다가 한사군을 설치했다고 우리 역사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다가 고조선 전체에다가 한사군을 설치한 게 아니에요. 위만이 있었던 그 자리에다가 한사군을 설치한 거예요. 결국 뭐냐? 다시 이 연표를 보면은 위만이 반란을 일으켜 들어온 것은 BC 194년입니다. 단군이
북부여한테 나라를 물려준 것은 북부여가 BC 239년이고 고조선이 북부여한테 넘어간 것은 238년이에요. 그럼 238년이고 194년이기 때문에 194년 때에는 고조선이 존재하지 않았지요. 고조선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위만하고는. 이때는 누가 왕이었어요? 북부여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북부여하고 위만은 싸웠을 수 있어도 고조선하고 위만은 싸울 수가 없어요. 벌써 이미 고조선이 왕권이 북부여로 넘어갔는데 194년, 238년에 왕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194년 위만하고 고조선하고 관계가 없죠. 다만 북부여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북부여가 위만을 침략을 해와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는 한나라에 의해서 이제 위만이 망하게 되고 그 자리에다가 이제 한사군을 그 자리에다 위만이 섰던 그 자리에 한무제가 위만을 쳐가지고 그 자리에 한사군을 설치를 한 거죠. 여기까지예요. 이것이 이제 왜곡돼 가지고 이제까지 우리가 위만이 바로 고조선 왕이었다라고 왜곡돼서 우리 역사 현재 교과서에도 그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역사의 왜곡이다. 그래서 이 위만 고조선 계승설은 우리 역사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역사의 왜곡으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